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하던 케이스죠. 똑같은 형사 문제에 관련된 케이스죠. 이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이거 똑같죠. 이것도 형사 사건이죠. 검찰이 국가대표니까 캡이라는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케이스네요. 2014년도만. 여기도 인터로큐터리 어필에서 피고인 빈센트 캡이라는 사람이 원심법원에 대해서 다투었죠. 원심법원에 대해서 이게 난 좀 불복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좀 계류적인 지금 소위 살인 사건을 기각시켜달라는 그 신청을 자신의 신청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원심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심이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캡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pending murder charge니까 피의자라겠죠. 피고보다도 피의자의 성격을 갖겠죠. 아직 확정 판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와이프를 살인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죠. 여기서 국가 이론이 뭘까요? 경찰의 주장은 이 피의자 자체가 자신의 부인한테 치명적인 그 마약 주사를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피고의 주장 뭘까요? 이 사망 원인은 뭘까요? 자살이다라는 거죠. 사망 원인 자살이다. 이 커플 자체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가정폭력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4번인가 이제 자신의 그 부인을 폭행죄로 해서 이제 고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캡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질은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고 이건 이제 클레임이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국가 자체에서 브랜드 멜렌 그죠? 이 소위 그 서프레션 관련 증거 채택과 관련된 그런 판결이죠. 블레이디 이 판결에 의해서 자신의 책임을 그죠?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책임을 따라서 증거를 우리가 채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주장의 근거라는 건 뭘까요? 주라는 게 이게 이 소송의 그 근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자신의 사망한 부인의 그 의료 기록을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서플레스니까 뭘까요? 기록을 아예 그냥 채택하지 않은 거죠. 채택하지 않은. 한마디로 그냥 도외시하든지 서프레스라는 게 무시하든지 서프레스니까 그죠? 그게 뭘까요? 그 부인이 죽기 전에 수개월 전에 했던 기록됐던 아무래도 기록이라는 게 병원의 기록이겠죠. 의료 기록의 입증 자료를 그죠? 중요한 입증 자료를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무시했다. 한마디로 이제 묵살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뭐냐면 또 어떤 기록이냐면 이 부인이 있죠. 사망한 부인 자체가 자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다 이제 의료 기록에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죠. 의료 기록에 포함됐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재판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그냥 묵살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기록 자체가 현재 어디 있어요? 카운티 하스피탈이 있잖아요. 카운티 하스피탈이 있으니까 군 그 병원에 어떤 소유된 거죠. 전문 상태에 있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자, 문제가 뭐일까요? 한마디로 먼저 우리가 정부가 그 증거를
한마디로 무시를 했느냐, 그죠? 억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사전처럼 억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증거 자체를 묵살한 거죠. 채택해가지고 재판에 올린 게 아니고 증거 자체를 묵살한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 또 이 소위 묵살을 제기했던 첫 번째 문제라는 건 뭘까요? 그 증거라는 게, 핵심적인 증거라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정부의 소유냐, 정부가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그 증거 자료를 묵살했느냐, 두 번째는 정부가 소유하느냐, 정부가 점유하고 있냐, 현재.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의 점유로 보고 있다. 어떤 경우 할지라도 뭐 증거라는 게 검사가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정부가 점유하고 있다 하면 그 증거라는 건 한마디로 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소위 경찰의 수사관이 점유하거나 또 한마디로 이 수사라든지 기소와 관련된 정부의 기관 내에서 점유를 한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증거라는 것은 정부의 점유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정부로 간주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다면 뭘까요?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서에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경우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정부가 점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증거라는 것은 당연하게 정부가 점유한다라는 카일 판결문이 1995년도 나왔죠. 하지만 소위 이러한 이 정부 기관의 모든 기록, 그죠? 점유. 한마디로 정부 기관의 모든 점유를 갖고 있다라고 소위 혐의를, 그죠?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너무 넓게 본다, 넓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넓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볼까요? 그 기관이 한마디로 이 사건의 기소에, 그죠? 소추라든지 기소에 참여했는지 관계없이 말이죠. 한마디로 정부의 모든 기록을 점유했다는 것을 정부에 뒤집어 쓰이는 것은 법을 너무 넓게, 그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stretch the law too far니까 한마디로 법 자체를 너무 넓게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자체가 어떤 기소나 피고의 기소나 조사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다 그러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까요? 그 기록 자체는 블라디에서 공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다는 얘기죠. 공개할 필요가 없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군 병원의 그 역할이라는 건 한마디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이고 범죄를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는 얘기죠. 정부는 한마디로 카운티 병원에 기록하고, 카운티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무시하지 않았다, 묵살하지 않았다, 그죠? 억제하지 않았다.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런 병원의 그 기록이라 그러면, 의료 기록이라면 당연하게 상대방의 피고의 어떻게 피의자의 변호사가 당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묵살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증거로 집어넣어서 참작을 했으면 우리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의 결정에 중요한 거죠. 중요한 열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는 거죠. 자, 검사라는 것은 블레디 사건 기록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피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전달할 의무가 없다.
그 기록물 자체가, 그죠? 그 기록물 자체가 당연하게 상대방의 그죠? 충실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피고한테도 우리가 피고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fully available니까 당연하게 피고한테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블레디 우리가 이 사건에서의 어떤 우리가 판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죠? 검사가 꼭 우리가 피고한테 이거다고 잡아가지고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가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고의 여기서의 이제 항변이라든지 검사라는 건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피고의 부인의 사망한 부인의 의료 기록에 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동시에 누구나 그죠. 얼마든지 카운티 하스피털이고 얼마든지 사실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또 피고 변호인 자체는 당연하게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죠?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쉽게 그 기록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기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에 통제하지 않고 따라서 브레디 통제 우리가 브레디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범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정부에서 보게 되면 그 중요한 정보라고 했는데 피고가 볼 때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 봤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재판에서 기록물에서 없앴으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근데 피고도 사실은 그러한 군에 있는 그러한 부인에 대한 어떤 의료 기록에 대한 중요한 그 기록물, 소위 그 뭐죠? 입증 자료를 당연하게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검사 대등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한마디로 피고의 혹은 피고의 변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스테이트 프레스톤이죠. 이것도 뭐 한마디로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이고 프랭클린 코러필이니까 고등법원 2011년도 케이스고 여기는 레지널드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천불 이상의 어떤 절도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이 본인의 주장은 뭘까요? 원심법원 자체가 정부가 한마디로 자신의 와이프, 그죠? 자신의 부인의 소위 법정 밖의 증언 자체를 재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개했다. 라도록 잘못 허락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 out of court statement은 증거에 있어서 evidence law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위 뭘까요? hearsay죠. hearsay니까 아마 전문 증거니까 들어올 수 없죠. 특별한 경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전문 증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잘못했다. 여기서 플래스톤이라는 그 피고 자체는 로컬 그 도서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훔쳤죠. 미술 작품을 훔쳐서 기소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어떤 물적 증거 혹은 범죄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볼 때도 그런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절도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 남편과의 연관성은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증인밖에 없죠. 한 사람의 증인이라는 건 자기 와이프죠. 펠리세리 칼이라는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 당시 프레스턴과 카가 뭘까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카는 뭘까요? 경찰에 신문을 받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자기 당시 이제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프레스턴 자체가 술작품을 훔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진술한 거죠. 이게 뭘까요?
법정 밖에서 경찰에 의해서 소위 증인이 본인이 남편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찰한테 이제 밝힌 거죠. 이 사실이 결국 뭘까요? 경찰의 수사 기록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 자, 프레스턴과 카가 이제 약혼을 한 거죠. 이제 결혼 날짜는 정해져 있고 약혼을 했고, 당시에 이제 절도 혐의가 있을 때는 약혼한 상태네요. 결혼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인 자체도 뭘까요? 남편은 보호를 하지 않았네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네요. 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아마도 자신이 경찰에 그러한 진술을 했을 때, 그죠? 때는 결국은 결혼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만 어떤 뭘까요? 이러한 인게이지한 상태죠. 인게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게이지는 뭡니까? 약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공판이 있기 전에 결혼한 거죠. 공판이 있기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더라면 공판이 있기 전에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저 스파우스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판에서 뭘까요? 프레스턴이란 그 남편이 자신이 뭘까요? 자신이 부인이 뭘까요?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배우자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배운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스파우스 프리빌리지는 뭘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커먼로, 그죠? 커먼로의 어떻게 보면 법이죠. 이 소위 페더럴 커먼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페더럴에도 커먼로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커먼로가 있잖아요. 커먼로라는 것은 판례니까 한마디로 페더럴 사이드에서 한마디로 판결을 한 것은 다 이제 페더럴 커먼로에 속하는 거죠. 이 커먼로 자체 입장에서 볼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끼리, 결혼한 배우자끼리 서로 재판에서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진술을 못하도록 이제 강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스파우스 프리빌리지 때문에 이제 증언을 할 수 없었을 때 정부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소위 법정에서의 증언 대신에 경찰에 본인이 진술했던 공판 전에 진술 내용을 이제 꺼내든 거죠.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 또 배심원 앞에서 한마디로 이게 소프트 인트로듀스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끊어뜨린 거죠. 끊어뜨리려고 한 거죠. 끊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턴이 뭘까요? 뭐라고 이제 프레스턴이 반대 이유를 댔냐면 자기 부인의 이러한 법정 밖에 이런 진술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법에서 채택될 수 없는 그러한 전문 증거에 해당된다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변호사는 잘한 거죠. 변호사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뭘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응수를 했냐면 카운터라죠. 카운터. claim, counter, allege, 그죠? assert 이런 게 똑같은 말이에요. counter. 자, 부인을 증인으로서 결혼을 통해서 소위 unavailable. 자, 보통 이제 unavailable이라는 건 아파서 없을 수도 있고, 이 jurisdiction에서 도망가서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처럼 스파우스 프리빌리지가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카를 소위 법원에 법적으로 참석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making car unavailable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랄까요? 한마디로 그 hearsay statement는 전문 증거 진술 내용을 소위 admission은 뭘까요? 내가 진술 내용을 그러한 그 부인의 그 전문 증거의 진술 내용을 이제 받아주는 admission이니까 내가
받아주는